미국인들이 자동차 융자와 신용카드 쓰기에 대거 나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37만 3천 건으로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내년에 일시불로 받으려면 아무 때나 등록 해지할 수 있다고 IRS가 발표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미국의 주가와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우 엘사의 영향으로 워싱턴 지역에 폭우와 천둥번개, 홍수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으며 미국인들이 자동차 융자와 신용카드 쓰기에 대거 나서 10년 만에 최고치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자동차 융자와 신용카드 사용은 코로나 사태로 위축됐던 지난해에 비해 30% 내지 5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았다고 믿고 있는 미국인들이 할부금융과 신용카드, 내 집 담보 홈론 등으로 자동차를 사고 여행 다니며 외식을 즐기는 소비 생활에 다시 러쉬를 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자동차를 사는 데 얻은 자동차 융자나 내 집 에퀴티에서 꺼내 쓸 수 있는 에퀴티론, 신용만으로 얻을 수 있는 퍼스널론,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에서 급증세를 보여 10년 만에 최고치 신기록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융자의 경우 올 3월 한 달 동안에만 301만 건이나 성사됐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가 본격되던 시점인 지난해 3월 196만 건에 비해 53%나 기록적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올 3월에 융자로 지급된 자동차 융자 금액은 736억 달러로 지난해 3월에 비해 59%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의 자동차 융자도 737만 건이나 이뤄져 전년도 같은 기간에 658만 건에 비해 12%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보면 올 3월 한 달 동안 598만 건으로 지난해 3월에 454만 건에 비해 32%나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자동차 융자와 신용카드 사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잔뜩 움츠리고 있던 돈 쓰기를 중단했던 미국인들이 다시 소비 생활을 재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엄청난 소비에 본격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미국민들이 개인 소비 지출이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소비 열기로 팬데믹 이후 급반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욱이 융자 업계가 공격적인 융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미국민들의 소비 열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 렌더, 즉 융자 회사는 홈 에큐티로 추정해 개인 신용도로만 보고 대출해주는 퍼스널 론을 이용해달라는 우편물을 5월 한 달 동안 1억 2,700만 장이나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천만 장을 보낸 바 있어 현재는 2배나 더 많이 우편물을 보내며 돈을 쓰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미국이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을 되찾으면서 미국인들이 지나친 씀씀이로 가계의 빚더미가 더 가중될 수 있는 우려도 사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현재 자동차 융자로 1조 4천억 달러, 신용카드 사용으로 1조 1천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 전역에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37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2천 건 늘어나며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반면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1,421만 명으로 전주보다 45만 명 급감해 본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실업수당 지표에서 급속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의 첫 주인 지난주 37만 3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의 수정치 37만 1천 건에서 2천 건 늘어난 것으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 것입니다. 메릴랜드에서는 8,400건이 청구돼 전주보다 2,850건 더 줄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8,200건으로 30건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선 5만 9천 건이 청구돼 전주보다 3천 건 늘어났고 텍사스에선 2만 3천 건으로 3,900건 증가했습니다. 뉴욕에선 2만 5천 건이 청구돼 4,600건 증가했고 펜실베니아에선 3만 2천 건으로 5,100건이나 늘어나는 등 대형주들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 조지아는 19,000건으로 1,700건 감소했고 플로리다는 6,000건으로 1,000건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2주일 늦은 6월 19일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전체 1,420만 9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45만 명 감소한 것입니다. 주별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레귤러 실업수당은 326만 2천여 명이 받아 전주보다 5만 4,500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자영업자, 임시직들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PUA는 528만 5천 명으로 11만 1,000명 줄어들었습니다. 장기 실직자들이 추가로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 PEUC는 490만 8천 명으로 35만 4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 통계 이후에 연방실업수당을 조기 종료한 주 지역들이 25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매주 연방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들이 본격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메릴랜드와 인디애나 등 연방 실업수당을 조기 종료했다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지급을 재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곳도 생겨나고 있어 연방 실업수당 수령자 숫자가 급감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5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는 부양자녀 현금지원금을 매달 받지 않고 내년에 일시불로 받으려면 아무 때나 등록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IRS가 발표했습니다. 다만 7월 15일부는 이미 등록 해제 신청이 마감됐으며 8월 13일부터 매달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대략 2주일 전인 8월 2일까지 언인롤먼트를 클릭해 등록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민 3,900만 가구에서 6,500만 명의 부양자녀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50 또는 $300를 입금받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 지급이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17세까지의 부양자녀들 가운데 88%나 받게 되는 어드밴스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해 미국민들은 매달 지급받을 수도 있고 내년 세금 보고 시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IRS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금을 받는 미국민들은 아무 때나 매달 지급을 중지시키고 내년 일시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일시불을 요청하는 기간은 매달 정해져 있는 지급일보다 2주일 전까지 언인롤먼트, 즉 등록 해제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IRS는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급되는 7월 15일에 받을 매달 지급을 중지시키고 일시불을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은 6월 28일이었기 때문에 이미 마감됐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지급일인 8월 13일에 맞춰 2주일 전인 8월 2일까지 IRS 웹사이트에서 언인롤먼트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IRS 웹사이트인 irs.gov에 접속해 크레딧 항목의 아래 오른편에 있는 어드밴스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누른 후에 매니지 페이먼트를 클릭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개인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무료 가입해야 합니다. 매니지 페이먼트란을 접속하면 매달 지급받도록 자동 등록이 이미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매달 지급을 중지하고 내년 세금 보고 시 일시불을 받으려면 언인롤먼트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또한 은행 계좌 정보 등이 변경됐을 때 업데이트할 수도 있습니다. 언인롤먼트는 매달 요청 가능 기간은 있으나 미국민들이 매달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하면 매달 지급이 중지됩니다.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6개월간 매달 지급받는 미국민들은 별도의 조치 없이 전체 절반을 부양자녀 1인당 5세까지는 월 $300, 6세에서 17세까지는 $250를 6번에 걸쳐 입금받게 됩니다. 일시불을 선택하면 내년 4월 15일까지의 세금 보고 시 연간 특별 차일드 텍스 크레딧 $3,600 또는 $3,000를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4대 주가지수 다우존스, S&P, 러셀, 나스닥이 국채금리와 함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점차 확산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전장까지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오늘 오전 갑작스럽게 반전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오늘 목요일 미국의 대표적인 4대 주가 지수인 다우존스, S&P, 러셀, 나스닥이 국채금리와 함께 하락했으며 이는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우존스 30의 산업평가지수는 장중 한때 대비 1.29%나 하락했습니다. S&P 500의 지수는 전장보다 1.5% 밀렸습니다. 코로나 셧다운 기간 동안 실적이 저조했던 만큼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 예상했던 러셀 2000의 지수는 장중 한때 1.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1.29%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아울러 10년물 국채금리까지 증시와 함께 급락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1.26% 하락했고 전날 수요일에는 1.3%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와 물가가 되살아나는 리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미국 증시와 국채 가격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달러 환율,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 중입니다. 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증시와 국채 금리가 갑작스럽게 급락한 겁니다.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51%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된 점이 수익률 하락세의 한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델타 변이로 코로나가 재확산됨에 따라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그레니트 투자 어드바이저의 티모시 레스코가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진 엘사의 영향으로 워싱턴 일원과 메릴랜드 남동부 지역에 폭우와 천둥, 번개,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워싱턴 지역은 1 내지 1.5인치, 메릴랜드 남동부는 2 내지 3인치의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많겠으며 저지대는 홍수 범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진 허리케인 엘사가 95번 고속도로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워싱턴 수도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엘사의 영향으로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 사이에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물론 방향을 틀어 빠져나가는 통로인 메릴랜드 남동부 해안 지역에 폭우와 뇌우, 홍수 범람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메릴랜드 연안 등 저지대에선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 사이에 홍수와 범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서쪽인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는 0.5 내지 1인치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일원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꼽히는 지역은 메릴랜드 프린스 조지 카운티와 앤 아룬델 카운티로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 사이에 2, 3인치의 폭우가 쏟아부을 것으로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볼티모어와 하워드 카운티 남동부 지역에도 1인치의 많은 비가 내리고 메릴랜드 주도 애나폴리스에는 1.5인치의 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동쪽인 메릴랜드 칼버트, 세인트 메리 카운티에는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썬더스톰 비바람이 몰아치고 저지대에서는 홍수와 범람까지 초래할 것으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엘사가 몰고 오는 비바람 때문에 한증막 같던 워싱턴 지역의 고온 다습했던 기온은 상당히 내려가서 목요일 밤 기온이 77도에서 75도, 7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엘사가 육지에 상륙하며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초강력 태풍이 몰아치지는 않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으로 곳곳에서 나무들이 쓰러지며 송전선을 끊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